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역사 수업을 같이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 교과서 135쪽. 자, 135쪽에 원의 내정 간섭에 맞서 개혁 정치를 펴다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면은 자, 고려 정부가 자, 무신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무신정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고려 초기의 집권 세력이었던 문벌개족 세력이 물러나게 되고 새롭게 무신들이 지배 세력으로 등극을 한 거를 배웠어. 자, 근데 이렇게 새롭게 지배 세력으로 등극했던 무신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차별받아서 자신들이 가지지 못했던 거를 다 이 기회에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층민들, 백성들을 더 살기 힘들게 했다는 거야. 농민이나 천민이나 해양 부곡소에 살고 있는 이런 특생정구역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람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노역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노비로 만들기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무신들이 하층민들을 살기 힘들게 함으로써 하층민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봉기를 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어. 이 봉기하는 거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이유가 됐던 게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무신정권 시기에 무신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천안 출신에서 무신의 집권자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대표적으로 이의민과 같은 인물이 있었죠. 자, 천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무신정권기에 집권자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이런 이의민을 보면서 하층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 누구나 집권자가 될 수 있구나. 농민, 천민, 우리하고 뭐 못할 게 뭐 있어? 왕이나 저는 집권자 같은 경우는 신분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고려 시기에 이제 이때 뭐가 됐다는 거야. 그렇지. 하층민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이런 신분 질서가 조금씩 와해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야. 그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무신들의 이러한 수탈과 강압적인 지배로 인해서 하층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무신정권 시절에 자, 기존에 고려 초기에 있었던 거란족의 침입이라든지 여진족의 침입에 이어서 자, 새롭게 누가 고려를 침입한다 그랬어? 그렇지. 몽골이 새롭게 고려를 쳐들어온다 그랬어. 몽골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기존에 강한 나라였었던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는 후퇴하게 되고 자, 이 반면에 몽골족은 점점 더 힘이 세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나라까지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뭐였다? 원나라였어. 원나라가 결국에는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고 고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자, 처음엔 잘 막는 것 같았어. 이때 중요했던 건 뭐야? 개경에 있었던 무신정권이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왜? 그렇다면 왜 수도를 옮겼는지도 알아야 되지? 옮겼던 이유는, 자, 몽골, 김화병이 중심이 되는 몽골 같은 경우에는, 자, 해병, 배를 이용한 이런 해전을 해봤던 적이 없어. 해전에 약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강화도 같은 경우 섬이기 때문에 강화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신정권은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이제 원나라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화도로 도망가게 되면서 어떻게 돼? 고려 우리 한반도 본토 자체는 몽골중의 치입에 그냥 허허벌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돼버리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고려 당시 무신정권의 무책임함을 또 하나 알 수 있어. 자신들은 강화도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서 했던 말이 뭐야? 아, 백성들아, 우리는 강화도로 가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산속 깊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섬 찾아가 들어가서 거기서 잘 버텨라 라고 들어갔던 거야. 얼마나 무책임해. 그로 인해서 한반도 전체가 어떻게 불타고 완전히 황폐화되죠. 수많은 우리나라 문화유산도 이때 불타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도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버티다가 어떻게 돼? 무신정권이 붕괴되기에 이르죠? 최씨 정권, 60여 년을 집권을 했던 최씨 정권이 마지막에, 더 이상 몽골과 싸우는 거 지친 다른 무신들이라든지 신하들에 의해서 붕괴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강화도에서 다시 어떻게 한다?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원나라와 이제 화해가 아니지, 항복을 하는 거지. 우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대신에 우리는 항복을 하고 너희들 말을 듣겠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나가는 거야. 근데 이때 이런 고려 정부는 원나라에 항복을 하지만 끝까지 항복을 하자고 버텼던 사람들이 누구야? 그렇지. 바로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이었던 삼별초. 이들 같은 경우는 자, 몽골에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최씨 정권의 부하였기 때문에 자, 고려가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겠어?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죠? 자, 우리는 돌아가면은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
해가지고 삼배초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어디로? 그렇지. 진도로 옮겨가게 되고 진도에서도 제주도로 다시 한번 옮겨가서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삼배초도 원나라와 고려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려는 이제 누구의 밑으로 들어가게 됐다? 몽골이 세운 원나라 밑으로 들어가게 됐어.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자, 그렇다면 원나라 밑으로 내려간 고려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고려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자, 교과서는 135쪽. 원의 내정 간섭에 맞춰 개혁 정치를 펴다. 보자. 자, 원은 고려의 제도와 풍속을 인정하면서도, 자, 이거는 뭐냐면 끝까지 고려 정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 몽골과 끝까지 몇십여 년 동안 싸웠잖아. 이 싸웠던 걸 인정을 해주는 거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원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다 그냥 멸망시켰습니다. 싹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냥 멸망시켜버렸어. 하지만 고려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극렬하게 싸웠고, 원나라도 고려와 싸우는데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항복의 조건이 뭐였어? 너희의 독립성은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왕도 그대로 다 줄게. 하지만 우리의 내정 간섭은 받아야 할 거야. 이런 조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는,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원은 고려의 제도와 풍속을 인정해. 인정할 건 인정해 줄게 하면서도 이제 고려에서 몽골의 영향력을, 원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자, 보자. 원은 일본 원정을 계기로 설치한 정동행성을 통해 내정을 간섭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정동행성이 나오는데 원의 일본 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원의 일본 원정. 자, 지도를 보면은, 자,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중국 본토가 있고, 자,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 있죠. 자, 몽골이 세운 원나라 타겟이, 첫 번째 타겟이 어디였어? 고려였죠? 자, 고려의 타겟은 수십여 년에 걸쳐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어. 자, 그럼 원나라는 고려의 승리를 거두고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까? 그렇지. 바다 건너 바로 일본이었어. 자,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원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나라가 바로 어디야? 바로 원나라에 항복했었던 고려야.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원나라가 일본으로 가는데 필요한 원정군의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물자라든지 이러한 대부분을 고려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배도 엄청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을 고려가 준비를 하고, 원나라는 어떻게? 군대만 보내가지고 고려가 만든 배에 타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게 바로 원의 일본 원정이야. 자, 원의 일본 원정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 1차, 2차 두 차례에서 걸쳐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 둘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은 질 줄 알았어.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로 일본은 싸우고 있었는데, 자, 하지만 역부족이었어. 계속해서 원나라에 의해서 일본은 밀리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때, 하늘이 도와줍니다. 자,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은 배를 타고 일본을 정벌하러 갔죠. 그래서 신나게 육지에 상륙을 해서 싸우다가, 이제 밤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잠을 자야 되니까, 다시 정박해놓은 배에 들어가서 다시 잠을 자게 되는데, 이때 밤에 어떻게 되는 거야? 태풍이 몰아오게 되면서 바다에 정박해 있었던 배들이 다 어떻게 된다? 완전히 침몰하게 돼. 침몰하면서 여기 안에 잠을 자러 들어갔었던 고려 그리고 원나라 병사들도 다 어떻게 된다? 함께 바다에 빠지게 되면서 엄청난 병력 소모를 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1차 원정은 실패를 하게 되고, 뒤이어서 1차 원정을 실패했으니까 다시 준비를 해서 2차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2차 원정 때도 또한 누가 도와준다? 그렇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원나라와 고려의 일본 원정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자, 근데 이때 원나라가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서 고려에 설치했던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이란 기구였어. 자, 옆에도 나오죠? 자, 정동행성은 뭐냐? 자, 통치와 대규모 군사행동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로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할 때 고려에 정동행성을 세웠다. 자, 원이 일본에 대한 원정을 준비하면서 무슨 준비할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군사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게 바로 뭐다? 정동행성이었어. 자, 근데 원의 이런 일본 원정이 실패로 끝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정동행성은 할 일을 잃게 된 거지. 왜? 정동행성은 일본에 대한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기구였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자, 정동행성은 일본에 대한 원정이 실패로 끝나고 했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뭘 한다는 거야? 그렇지.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한다는 거야. 이 정동행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자.
자,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혼인하였어. 이 말은 즉 뭐겠어? 원의 사위로 들어간다는 거지. 또한 왕자들은 원에서 성장하며 교육을 받았다는 거야. 왕자들은 태어나면 원나라로 보내져서 그 원나라의 문화와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중에 고려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왕자들은 원에서 성장했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친숙하겠어? 원나라에 친숙하겠지? 친원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려로 돌아오고 나서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원나라의 말을 잘 듣게 되거나 아니면 원나라의 말을 따르려고 하게 되는 거겠지. 자, 또한 왕실의 호칭과 관제의 격도 낮았다. 그 예를 들어보자. 그 예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기존의 고려 같은 경우는 왕을 뭐라 그래 불렀어? 폐하로 불렀다는 거야. 폐하. 근데 이 폐하에서 뭐로 바뀌었다? 전하로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왕자 신분 같은 경우는 태자를 세자로 낮춰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알겠어? 왜냐면 그전 같은 경우 고려는 자신들의 강함을 내뿜으면서 우리도 중국과 같이 강한 나라다. 그래서 황제를 칭했었단 말이야. 황제는 원래 중국에서만 칭할 수가 있었는데 고려의 왕 또한 이때 황제로 칭했어. 황제로 칭하면서 폐하로 불러라. 자, 우리 왕자는 태자다 라고 했었는데 원나라한테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런 황제란 칭호도 못 쓰고 왕이란 칭호를 쓰겠죠. 그러면서 전하 그리고 세자를 쓰게 됐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왕은 이제 뭐해? 왕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왕 앞에 붙는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충성 충자가 붙는 거야. 이 충성 충자 누구한테 충성한다는 거야? 그렇지, 원나라한테 충성하라는 의미로 충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충선왕, 충해왕, 충모강, 충렬왕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원나라 간섭기에는 고려왕의 이름 앞에는 충자가 붙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 또한 원은 과도하게 조공을 요구해. 이때 요구하는 조공에는 뭐가 있었냐? 자, 특산물 그리고 공녀. 공녀는 뭐냐면 원나라에 넘어가서 원나라 황실을 위해서 일하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여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게 됐어. 자,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어떻게 돼? 살기 힘들게 지고 민심이 동요하는 거겠죠? 자, 밑에 내용을 보자. 한편 이 시기 고려와 원 사이에 문물 교류가 활발해졌다. 당연한 거야. 고려는 원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물론 독립성을 유지를 하고 있겠지만 이러면서 원나라의 이런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로 넘어오게 되고, 자, 고려 또한 고려에 있었던 여러 풍습이 반대로 몽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고려에서는 몽골식 복장과 머리 모양 등 몽골의 풍습, 그래서 몽골풍이라고 해. 반대로 몽골에선 의복, 음식 등 고려의 풍습, 고려 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이때 고려에서 유행했던 몽골의 풍습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 자, 고려 원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몽골인들이 즐겨 먹던 만두, 그리고 곡물을 증류해서 만든 소주 등이 고려에 소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고 있는 술, 소주는 바로 어디서 넘어왔다는 거야? 몽골에서 이 당시 넘어왔다는 거야. 또한 우리가 쓰는 단어 중 수라, 무수리, 사각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도 몽골에서 쓰던 말이고, 벼슬아치, 장사치에 나오는 이 치 또한 몽골어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원에도 고려 문화, 아까 뭐라 그랬어? 고려양이라 그랬죠? 고려양이 몽골에 유행을 하게 된다. 해서 고려의 의복이 원왕실에 유행을 하고, 뭐 쌍추를 싸먹는 쌈이라든지 이런 고려병 같은 것이 원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알아두면 되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자, 몽골의 풍습이 넘어온 거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바로 뭐야?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을까?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자, 이 갓 밑에 숨은 머리를 보게 되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였어? 머리를 계속해서 기르죠? 어머니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 그래서 자르지 않았어, 함부로. 근데 몽골의 풍습은 뭐였어? 머리를 다 빡빡 밀고, 뒷머리만 남겨놔가지고 그걸 변발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묶어가지고. 사극이나 이런 거 영화 봤으면 알 거야. 자, 이제 고려도 뭘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원나라의 풍습을 따라야 돼가지고, 고려도 원나라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뒷머리만 남겨놓는 이렇게 유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자. 교과서 136쪽을 볼게. 자, 권문세족의 성장을 보자. 자, 고려는 원의 간섭을 약화시키기 노력을 하였다. 자, 국왕은, 자, 몽골이 원나라가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놔뒀던 정동행성을 어떻게 거기에 있는 중요한 지책을 비워두고 정동행성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동행성을 맡는 장관이 고려 왕이 맡았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은 뭐야? 야, 너네가 거기 왕아 정동행성 맡으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충성하는 업무 같은 것 좀 해봐 하는데 왕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야. 자, 또한
그 다음에 충렬왕.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오죠? 충. 자, 충 동그라미. 자, 왜 충자를 붙였다?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의미로 충자를 붙였다는 거 알아두고. 자, 그러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동령부와 탐나 총관부를 돌려받았다. 자, 이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보면 좋으냐면 지도가 안 나와 있네. 자, 몽골이 고려한테 항복을 받으면서 이제 땅, 영토를 받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동령부랑 그리고 탐나 총관부. 여기서 말하는 탐나는 어디야? 제주도. 그리고 플러스에서 쌍성 총관부라고도 있어. 이렇게 이 지역을 자, 고려야 너희 나머지 땅은 그냥 냅둘게. 대신에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난 총관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를 지배하겠다. 라고 했던 거야. 자, 근데 고려가 왕들이 끊임없이 이제 뭘 하는 거야. 원나라한테 가서 그것 좀 제발 돌려주세요, 형님. 저희 말 잘 듣잖아요 하면서 돌려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렬왕 때 동령부랑 탐나 총관부를 돌려받았어.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 하나 쌍성 총관부는요? 그거는 나중에 공민왕 때가 되면은 그때 돌려받게 됩니다. 자, 또한 원에서 고려의 국호를 없애고 고려를 아예 직할령을 삼으려고 했었어. 이건 뭐냐면, 자, 처음에는 고려의 독립성을 유지시켜줬죠? 근데 나중에 되면은, 야, 우리 그냥 고려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가 먹어버리자. 아예 그냥 우리가 다 지배해버리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때 어떻게 했다는 거야, 고려에서. 또 이제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너희 조상 쿠빌라이 기억나요? 원나라 황제가 되는 쿠빌라이랑 우리 왕이 약속했던 거 너네 잊었냐? 야, 우리가 항복하는 대신에 우리 독립성 유지시켜주기로 했었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고려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이 시기 원의 압력으로 국왕이 자주 교체되어서 왕권이 약화되었다. 왜? 원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자신들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왕을 계속해서 갈아치웁니다. 야, 아니 너네 이름 앞에 충까지 붙여가지고 충성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 말 안 들어? 바꿔. 또 바꿔.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왕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게 돼. 자, 그리고 권문세족을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되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나와. 자, 우리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두자. 바로 뭐? 권문세족.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까? 자, 권문세족이 뭐냐면, 자, 고려의 지배계층을 한번 알아보자. 고려 지배계층 변화. 자, 초기에는 자, 누가 지배계층이었지? 그렇지, 호족에서 반신했던 문벌귀족 세력들. 자, 문신이 지배계층이었어.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변화해? 문벌귀족에 대한 차별을 많이 받았던 무신들의 난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자, 이 무신들 같은 경우는 자, 몽골이랑 싸우게 되고 항복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돼. 자, 그럼 그 다음에 고려 지배계층은 누구냐? 그게 바로 권문세족이라는 거야. 자, 이 권문세족을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 우리들 흔히 알고 있는 자, 일제시대 때 일본에 협력하고 일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을 뭐라 그래? 친일파라 그러지? 맞아. 이 친일파와 같은 존재야. 권문세족은 그러면 원나라에 이제 충성했던 놈들이니까 친원파라고 할 수 있겠다. 친원파, 권문세족 세력들이야. 원나라한테 충성하면서 자, 고려라는 나라, 우리나라한테 좋은 게 아니라 원나라한테 좋은 것만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놈들이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자, 권문세족은 원래부터 세력이 셌던 사람들도 있지만 뭐야? 원래는 하층민 출신인데 단순히 뭘 잘한다고? 몽골어를 잘해가지고 관리가 뽑혀가지고 원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전에 몽골에 조공을 많이 갖다 바친다 그랬지? 이때 조공뿐만이 아니라 공료도 바친다 그랬잖아. 이때 공료로 간 사람들 중에서 원나라 황제의 눈에 띄어가지고 황제의 아내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 그 황제의 아내가 된 사람의 가족들, 그 가족들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신분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원나라에 충성하는 권문세족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친원적인 성향을 가진 게 바로 누구다? 권문세족이다. 자, 밑줄을 쳐자. 이들은 어디에 기대어 성장했다고? 그렇지. 고려를 지배했었던 원의 세력에 기대어 성장하여서 친원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오늘 기억해 둡시다. 자, 권문세족은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음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손에게 권력을 물려주었다. 남의 땅을 빼앗아서 넓은 농장을 설치하고 노비를 뺏거나 가난한 백성을 데려다 농작을 경작하게 하였다. 자, 여러분, 뭐야? 데자뷰 같지? 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기억나요? 뭐였어? 고려의 지배계층이었던 문벌귀족, 또 그 다음에 뒤를 이었던 무신들 다 어떻게 했어? 자신들이 지배계층일 때 다 백성들 거 빼앗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관직 차지하는데 눈독이 들어가 있었지? 돈 버는데 눈독이 돌아가 있었고 이런 식이었어. 권문세족도 마찬가지로 지배계층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한테 빼앗는데 급급했다는 거. 나라 일은 신경도 안 썼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이렇게 나라가 살기 어려우니까 충선왕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을 시도했었다는 거야. 야, 더 이상은 이렇게 하면 돼. 우리 백성들 얼마나 살기 힘드냐? 우리 좀 개혁 좀 해보자. 새롭게 바꿔보자 하는데 그걸 누가 가만히 놔두겠어? 안 놔두지. 원나라도 가만히 안 놔두고 원나라한테 충성하는 권문세력도 가만히 지켜보진 않았을 거야. 이들의 방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개혁도 다 실패하게 됩니다. 자, 옆에 나오는 기왕후 나와 있죠? 이 기왕후 같은 경우가 바로 그거야. 뭐라고 나와 있어? 공녀로 끌려갔다가 원나라 황제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녀의 오빠였던 기철이 그 백을 믿고서 권세를 권문세족으로서 휘둘러서 더욱더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은 권문세족의 횡포라 그래서 자 사료가 나와. 내용은 뭐냐면 권문세족들에 의해서 권문세족이 땅을 다 빼앗고 해서 수넓은 농장들을 권문세족이 다 가져갔다는 거. 이런 거. 또 세금을 다 많이 가져가고 빼앗아고 세금 다 내지도 않고 이랬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옆으로 137쪽. 자, 이것만 보고 끝내자. 자, 공민왕의 자주적 개혁정치. 아까 살짝 나왔었던 공민왕이 등장을 했어. 뭐라 그러면서 나왔었지? 충렬왕 때 동령부라든지 탐나총관부는 다시 돌려받았다 그랬죠? 하지만 남아있었던 쌍성총관부는 누구 때 돌려받았다? 공민왕 때 돌려받았다. 보자. 공민왕은 원이 쇠퇴하던, 그렇게 강했던 원나라도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힘이 약해진다는 거야. 14세기 중반이 되면은. 자, 이런 틈을 타서 원나라가 약해졌으니까 원의 간섭을 물리쳐서 왕권을 강화하고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한 거야. 자, 그러면서 원나라에 충성하면서 고려한테 나쁜 놈들이었던 기씨 일족, 아까 기왕후의 가족들, 그 기씨 일족을 비롯한 친원 세력, 권무세력들을 제거하였고, 자, 기존의 몽골의 풍습을 따랐던 관제라든지 복식을 다시 고려의 양식으로 돌려냈다는 거야. 또한 내정 간섭을 했었던 정동행성을 없애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던 쌍청총관부를 무력으로 공격을 해서 다시 되찾았다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공민왕의 자주적 개혁 정치 업적 알아둬야 돼. 알겠어?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어서 승려 출신이 누구를 등용했다?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면정도감을 설치했다. 자, 이것 또 신돈도 중요해. 자, 이건 뭐냐면 기존의 고려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은 신돈이 아니라 권문세족이었지. 이런 권문세족을 가지고서 개혁을 할 수가 없잖아, 당연히. 그리고 나머지 다른 권문세족이 아닌 신하들 또한 마찬가지였어. 공민왕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공민왕이 새롭게 인재를 채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야? 신돈이라는 승려였다는 거야. 신돈도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었고 왕이 하고자 하는 그 개혁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돈을 등용을 해서 신돈한테 모든 권한을 맡기는 거지. 야, 너한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앞장서서 개혁을 실시해보라 해서 전민면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자, 그럼 전민면정도감이 했던 일은 뭐냐? 자, 권문세족이 아까 뭐라 그랬지? 강압적으로 불법적으로 하층민들을 빼앗아서 토지도 빼앗고 사람들도 빼앗아서 노비로 만들었다지. 이런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거야.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풀어주었다. 무엇을 통해서? 신돈이 했던 전민면정도감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서 중국 대륙에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까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다 그랬죠?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나라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야? 중국 전통 한족이 세웠던 바로 명나라야. 명이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장악하자 공민왕이 이때다 싶어서 원나라가 아닌 명나라, 새롭게 떠오르는 명나라랑 국교를 맺었다는 거지. 왜? 원나라의 간섭을 물리치기 위해서 명나라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거지. 공민왕의 개혁으로 고려는 자주성을 회복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가 있었다.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공민왕의 개혁도 실패로 끝나게 돼. 권문세족이 끝까지 발악을 한단 말이야. 권문세족의 반발, 신돈이 죽습니다. 신돈이 암살당해, 제거당해. 공민왕도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옆에 나오는 지도도 별표 하나 쳐놓을까? 공민왕이 영토를 회복했다 그랬죠? 어디였다고? 쌍성총관부. 그게 교과서를 보면은 지도로 나와 있네.
바로 여기가 원나라 때 빼앗겼던 땅이었었는데 공민왕 때 다시 고려가 되찾았다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밑에 보면 공민왕의 개혁 정치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활동하는 것이 나오는데 집에서 한번 잘 풀어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봅시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